안녕하세요. 경남아 사랑의 백유리입니다. 지금 제 주변이 온통 초록입니다. 그야말로 싱그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녹차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하동의 야생 해차가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녹차는 따는 시기에 따라 그 이름도 참 다양한데요. 4월 4일 청명 전에 따면 명전이라고 하고요. 고구 전에 따면 우전, 또 입하 전에 따면 세작이라고 해서 오는 6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고장 하동은 습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그야말로 차나무 재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맛과 향이 뛰어나서 임금께 진상한 왕의 녹차로도 유명합니다. 네, 향긋한 차향과 함께 경남아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첫 소식은 진주에서 함께 할게요. 국내 최대 독수리 활동지 경남. 봄은 겨울을 보낸 독수리가 몽골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직접 이래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무서워. 하지만 여기 떠날 생각 않고 눌러앉은 독수리가 있다는데요.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 처음 보네. 표정 너무 귀엽다. 약간 사람 쭈구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저 또 가야 되는데 저걸 쳐다보니까 외로워 보이서 발이 안 떨어진다고 짜지. 사람들 발 꽁꽁 묶어놓고 애간장 태우는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주시 외곽 설봉산 인근 야산으로 독수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 산 꼭대기 가면은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주위에 그 독수리가 많이 타는데 지금 있을란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된 것 같죠? 안녕하세요. 독수리가 단골로 사는 카페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제가 터질 때마처럼 행세하는 독수리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 아까 올 때는 있었는데 지금 밑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독수리도 봄맛을 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카페에 살아요? 살진 안 하고 그냥 한 번씩 이래 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카페 사장님을 따랐습니다. 요 어디 시킨데?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저쪽에 저 나무 옆에. 커다란 몸집의 독수리 한 마리 포착. 주변을 살피는지 연신 두리번 호기심 가득한 모습이죠. 한 3년 됐는데 작년 또 11월 말인가 와가지고 2마리 왔는데 지금 한 마리만 아직까지 남아 있네요. 뭐 먹이 주고 나면은 뭐 하루나 이틀이나 있다가 오고. 하늘의 제왕이라 부르기엔 걸음도 조심조심 소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용맹스러운 건 고사하고 굼뜨는 게 천하태평인데요. 사냥은커녕 맹수에게 잡아먹힐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다친 줄 알았는데 다친 것도 아니고 잘 날아다니고 활동도 잘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지도 안 하고 이 카페 주위에서 카페 안에도 들어오고 편백숲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길에 있어요. 이틀에 한 마리씩 이리 주니까는 조금 부담은 돼요. 이거 금방 먹어요. 먹어. 생닭을 발견하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는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배가 고프면 이거 오는 것 같아요. 자기 자고 또 배가 고프면은 또 들려가지고 그냥 한 마리 얻어먹고 가고 그냥 주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 주게 된 겁니다. 고기 냄새에 까마귀도 기웃거려 보지만 음식 앞에선 한 채의 양보도 없죠. 무엇이 날기도 하는가? 그래가 저걸 나는 걸 보고 가려고 한참을 기다려서 3시간을. 3시간이나? 근데도 안 움직이는 거야. 일단 멋있고요. 가까이서 하늘을 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저렇게 또 순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가까이 다가갔는데 달겨들지도 않고 독수리 하면 왠지 발톱도 날카롭고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며칠 후 요즘 손님들 관심사는 단연 독수리인데요. 독수리? 아니, 저는 못 봤는데. 엄마 봤어? 아니 난 한두 번 봤는데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몽골로 갔나 얘가? 독수리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키우는 거냐고.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녀석들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저게 날개를 펼치면 1m가 넘는 거잖아요. 대박이다. 어머, 털 고른다. 귀여워. 신기하다. 되게 크네요. 약간 사람 쭈구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성인. 아, 너무 귀엽다. 카페에 왔는데 독수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독수리가 이 카페의 명물이라고 하던데요. 제 집 마당인 양 아예 자리 잡기도 수십 번. 안에 들어와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놀라고 신기해하고 그랬죠.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독수리가. 그랬더만 옆에 가가지고 손님들이 쓰다듬고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해서 또 걱정도 되고 제가 되나 싶었는데 의외로 걔가 또 무슨 애완새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 정도면 스타성을 갖춘 것 같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면서 친구도 생겼다는데요. 자기들끼리 교감이 통하는가 봐요. 많이 봤던 친구처럼 네네 각자 행동을 하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잘 놀던데요. 하늘에 길이 하나 열린 것 같아. 그러네. 어딘가 길이 숨었다 짠 하고 나타나면 덩달아 흥분지수 급상승. 언니야, 저 독수리 아니야? 맞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독수리는 약간 맹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 처음 보네. 사실 무섭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커요. 가발 쓴 것 같아. 저번에 한번 보고 그때는 저애보다 덩치가 좀 더 큰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밑에서 봤는데 오늘은 또 오니까 또 덩치가 좀 작은 다른 애가 하나 또 있네요. 빨리 어떻게든 뭐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월동을 마친 독수리는 지금쯤 몽골로 돌아가는 게 습성이라죠. 그런데 녀석을 일부러 보낼 수도 없고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작년에는 4월 말까지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고성도 지금 한 30여 마리가 있어요, 어제까지. 오늘은 지금 이제 한 10대 마리 있던데 아마 그런 애들이 같이 모여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저도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 집이 못 가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독수리는 철새인데 지금 가야 할 시기가 많이 지났거든요. 집으로 돌아갔다가 올 겨울 돼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맘씨 좋은 사람들 덕분에 겨울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두 날개 활짝 펼치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랄게요. 경남연극제가 저희 거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하셨지만 또 다른 목표들 또 있으신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과연 꼭 성공한 작품만이 자기를 성장시키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공연 보러 다 옷거제 거제로 진짜 오랜만에 관객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니까 사실 조금 설레고 약간 그렇게 기대되는 게 좀 커. 맞지. 이번에 경남연극제도 또 거제에서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니들도 덕분에 거제 한 번씩 보고 내 공연 보러 올 거잖아. 다 같이. 가야지. 가야지. 연극제 경험은 태성이가 많지. 태성이는 신인상, 무주상, 최우수상 다 받았으니까 천재 배우거든. 이 연기 천재. 시끄러. 하늘에 내린 연기의 신 그냥. 시끄러. 연기를 왜 태어난 자식이고. 부산은 딱 어떤 부산에 있는 배우들을 한다면 약간 경남은 창원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 한다 경연을 펼친다는 거? 그 차이인 것 같고. 야 근데 부산연극제에서 1등하면은 서울 전국 대한민국 연극제 가나? 가지. 아 부산 대표로? 너 가잖아. 너희도 가잖아 경남 같은 전 시스템이구나. 그렇지. 같이. to fly.
저희 경남연극제는 1983년 진주를 이래로 지금 올해가 39회입니다. 12개 극단이 출전을 합니다. 슬로건은 관객 그들이 일상. 경남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으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는 꼭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고요. 배우분들 다 준비됐습니까? 네, 연출 암전 체크만 한번 할게요. 예. 무대 암전하겠습니다. 암전이요. 네, 다 암전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네. 둘 다 치매야. 방금 한 말을 들어보지 못해. 감정은 이어지는데 말은 계속 치우는 거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좀 하셔야 돼. 이제 조절하셔야 돼. 너무 가버리면은 안 돼. 저는 사천에서 극단 장자번덕이라고 그 단체 대표를 맡고 있고 이번 작품의 연출을 해보게 됐습니다. 노인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생사의 새로운 단면을 비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데 치매에 걸린 친구가 이 금괴가 있다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우리 중풍에 걸린 친구가 벽에 똥칠하는 친구의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그 금괴를 찾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아 선생님은 함께 작품을 하면은 배우로서 기량을 엄청 높여주시는 경남의 선생님으로 유명하세요. 그런 대본을 봤던 순간에 제가 선생님 저도 드디어 이제 받는 건가요? 이러면서 막 경이롭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운수대통을 하게 됐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돌보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은 70여 명이고 저의 월급은 기본도 120만 원이에요. 한 페이지에 빽빽하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대사가. 처음으로 그렇게 긴 대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있으면 같이 신나게 조금 해주고 싶었는데.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방역당국도 초비상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관객을 만난다는 설렘도 가지고 축제식으로 행사를 치러보자 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아쉽죠. 저희가 이번에 관객분들이 계시면은 이거는 100%가 아니고 1000% 터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관객을 만나야 완성이 되는 게 연극입니다.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관객 심사단을 39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현장에 오셔서 관람을 하셔도 됩니다. 관객이 있든 없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디션 잘 되고 있나? 예, 저는 오디션 계속 보고 몇 군데 넣었어? 그냥 뭐 뜨는 것마다 넣죠. 계속 넣고 그냥 떨어지고. 존댓말을 이러니까 약간 선생님과 학생 같아. 지금 복장도 약간 이런데. 의상에서 위화감이 조금 느껴져서. 죽음이 걸음이 되어 사는 것들이라니 사람의 운명도 얄궂다. 이런 것이 세상, 이런 것이 사람의 운명. 다들 잘 지내나? 태성이, 사라, 지환이 오빠, 또 순규 쌤 다 잘 지내고
엄청 재밌어. 청소년극이라서 고등학생. 교복을 입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교복을 입고 가방도 메고. 할머니가 학교를 가게 되면서 생기는 판타지 이야기야. 판타지 이야기. 태성이가 되게 애가 순박하잖아. 걔가 정말 순박한 연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슬퍼. 태성이 형이 무슨 역할인데요? 걔가 1인 2역을 하는데 1인이요? 하나는 그러니까 사라의 남편 역, 그다음에 사라의 손자 역 두 개를 다 해. 근데 남편 역일 때 애가 그 순수한 눈으로, 맑은 눈으로 너무 해맑게 하니까 그다음에 안무도 하고 있는데 안무도? 누나 몸 쓰고 있어. 좀 춤도 추고 그러나 봐? 이렇게 하고 있거든? 토지가 우리가 한 4개월 준비했나요? 4개월 준비하면서 뭐 그때 창단 작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품도 다 우리가 같이 제작하고 뭐 정말 같이 살았잖아요. 카풀 하는 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근데. 카풀이? 우리 이제 거제 예도가 그때 5명이나 도립의 이제 토지라는 작품에 이제 오디션에 돼가지고 갔으니까 이상희 배우님이랑은 11년도에 이제 극단 예도 입단 동기예요. 이제 같이 거제도라는 작품으로 입봉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거의 친남매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붙어 다녔었고 오늘 이제 있을 사천의 운수 대통이랑 공연에서도 또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연 잘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희 누나, 저는 누나를 극단에서 진짜 정말 한 마리의 사자 말고 독수리가 사람이 주는 먹이만 먹다가 야생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독수리는 죽은 사체를 먹는 종이라고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만나보셨듯이 덩치가 작은 까마귀나 반려견과도 잘 어울릴 만큼 성격이 아주 온순하다고 하네요. 또 이상희 배우가 함께했던 극단 장자번덕의 운수대통이 경남연극제에서 대상과 연출상, 우수연기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오는 7월에 안동과 예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경남 대표로 참가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넛 한 입에 행복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아름다운 천혜 자연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하동. 요즘 하동 특산물로 속을 꽉 채운 신상 디저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네. 맛있다. 여기 하동에서 직접 이렇게 도넛을 만드는 곳은 여기가 유일한 곳이라고 알고 있고, 예, 재료도 전부 이 지역에서 나는 걸로 만든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맛있네요. 저희 가게에는 크림으로 속을 채운 영국 도넛과 쫀득한 맛이 특징인 쿠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도넛 같은 경우에는 녹차와 초코, 레몬, 딸기, 글레이즈, 대봉강 크림 이렇게 6종류를 판매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관광객분들은 아무래도 하동 녹차가 많이 유명하다 보니 녹차 크림 도넛을 많이 드시고요. 영국 도넛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아이템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저도 많이 먹어봤고, 지역민 분들한테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시작으로 영국 도넛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
도넛 만들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첫날에 반죽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1차 발효를 진행한 다음에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서 2차 이제 숙성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꺼내 가지고 분할 작업을 한번 한 다음에 분할 작업한 거를 동그랗게 성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3차 발효까지 과정을 마치면은 기름에 튀기게 됩니다. 네, 일단 저희는 그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 도넛이 아니고 빵 도넛이기 때문에 일단 빵 만드는 과정과 똑같이 푹신푹신한 질감을 내기 위해서 일단 발효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냉장 숙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빵이 조금 더 탄력성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이것이 구름빵 같은 식감의 비법. 이제 기름 샤워. 앞뒤로 총 3분씩 골고루 튀겨줍니다. 발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넛에 들어가는 것 중에 기름과 계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그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은 결국 그 맛에서 티가 확실히 저는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탕 옷 입고 속까지 크림으로 빵빵하게 채우면 완성. 아, 글레이즈 도넛은요, 크림 대신에 시럽을 발라줍니다. 도넛은 하루 보통 50개, 주말엔 100개 정도 만드는데요. 진열하기 무섭게 손님 입장. 도와드릴까요? 네, 콧감 도넛 2개랑 네, 콧감 도넛 2개랑요. 글레이즈 2개. 도넛엔 커피 대신 하동에선 수제 매실청 에이드. 상큼하고 청량한 맛에 도넛이 술술 들어갑니다. 네, 저희 보통 3, 4시에 도넛이 다 나가고 도넛은 전화 예약을 많이 해주시고요. 도넛이 다 나갔다 해도 그 쿠키랑 커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6시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넛과 음료를 더 기분 좋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께 친환경 분해 컵에 담아서 드리고 있고요. 또 개인 컵을 지참하시는 분들한테는 1,000원 할인을 해드려서 환경 보호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겉부, 속부? 겉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워요. 다른 도넛하고 다르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는 하동에서 나는 좋은 재료로 맛있는 것들을 제공해드려서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를 계속 새로 개발해서 선보이고 항상 이 집에 가면 새로운 게 있는 그런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청정 하동의 맛이 듬뿍. 도넛과 에이드로 기분까지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광주에 이렇게나 많이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가게가 있단 말이야. 야, 이 어려운 시국에 대책이 무슨 일이에요. 안 되겠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혼줄이 나야 돼. 혼줄이. 돈으로 말이에요. 돈줄로 힘 실어주고픈 착한 가게들 우리 지역에도 많다고 해서요. 제가 직접 호되게 돈줄 내러 다녀왔습니다. 여기 같은데? 여기 있다. 선한 영양력 가게. 첫 번째로 혼내줄 분은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윤주 사장님입니다. 선한 영양력 가게에 동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동참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TV를 보고 먼저 선한 영양력 가게를 먼저 봤고요. 그걸 보고 우리 가게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신청하게 된 거예요. 별시가동에게 식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한 영양력 가게. 시작은 한 사장님의 착한 분노로부터였습니다. 이거 계기하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불편했던 거는 아이들 그 급식카드 비용을 좀 알게 됐어요. 사실상 서울에서 좀 그 금액으로는 식사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저희는 뭐 장사도 좀 잘 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식사를 대접하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선한 영양력 가게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 현재는 총 1,900여 개의 업소가, 우리 지역에는 33개의 업소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밥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샐러드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스파게티라든지 뭐 아이들이 라면 먹고 싶어요 하면 라면 끓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유부초밥도 있고 김밥을 사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때그때 이제 가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사장님의 마음씨처럼 고운 빛깔 뽐내는 음식들. 더 이상 아이들이 빠듯한 식비에 쫓겨 편의점으로 향하지 않아도 되겠죠? 브런치 메뉴 중에서도 애들이 좋아하는 메뉴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게 맛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메뉴는 꼭 제 아이들한테 주도록 해볼게요. 안 되겠어. 그러면 준비해 주세요. 제대로 돈줄 내드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제대로 맘먹고 왔어. 얼른 가세요. 돈줄 내야 돼. 돈줄 내야 돼.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실현해야겠죠? 사장님, 여기 한상 푸짐하게 차려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돈줄 낸다고 했더니 아주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다 가지고 나오시네. 와, 푸짐하네. 상다리 부러지네. 얘들아, 이거 봐봐. 엄청 푸짐하지? 아유,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사장님 다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보이지? 다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와서 많이들 먹으렴. 꼭 와야 해. 사장님, 10명 와도 되죠? 100명 와도 되죠? 인성 맛집인 이곳, 응원도 하고 배도 든든하게 채운 한 끼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인공 만나러 가볼까요? 치과가 선한 영양력 가게? 우선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동참하고 있는 이 치과. 여기서 두 번째 주인공 강성남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저는 선한 영양력 가게라고 해서 맛집이 뭐 식당이 주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치과도 있네요. 아니, 어떻게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여기 동참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그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약간의 지원 정착금을 받고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 근데 그때 치과 치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아이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본인들이 또 여기저기 써야 될 돈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치료 비용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와서 치료를 받고 나름대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한 가게는 안경점, 카페, 미용실, 학원 등등 업종도 다양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이곳에 방문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과 치료라는 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통증도 심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필요한 시기에 어렵지 않게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용 부담 없이 우리 아이들이 또 어려운 친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좋은데, 이런 분들 혼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식당도 아니고 이거 돈줄 어떻게 내줘야 되나 이거? 원장님 좀 금리 좀 씌울까요 저? 돈줄을 위해서라면 카메라 앞에서 구강을 개방하는 희생쯤이야. 일단 검진부터 해봤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개가 보이는데 오늘 그럼 가능한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위에 있는 충치, 아래에 있는 충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랑니 발치까지. 그것까지 오늘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무슨 뭐 통증을 동반하고 있지 않지만 검진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안 좋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치료를 해야지 안 아프고 또 비용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얼른 와서 빨리 치료받자. 통증도 비용도 겁나던 치과 치료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치과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치료받긴 또 처음이었다니까요. 돈줄 내러 왔는데 차라리 잘 됐어요. 미리미리 검진받고 저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서 빨리 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선한 영양력 가게 제대로 혼줄 내줬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고 따지지 않는 착한 가게들, 그리고 그 마음에 힘을 보태는 착한 소비까지. 마음 따뜻해지는 선순환 선한 영양력 가게에서 함께 하시죠.
녹차와 대봉감, 밤 같은 지역 특산물로 만든 달콤한 도넛 맛보고 왔습니다. 이 청년 사장님들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재료는 지역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 구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들에게는 하동의 맛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아 사랑에 오늘은 청년 사장님들이 도넛 재료로 쓴 이 녹차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식사하시고 향긋한 녹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레이싱도는 그냥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원래는 FPV 드론, 퍼스트 퍼슨 뷰, 1인칭 시점으로 드론을 운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아직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드론이 한 20대는 있는 것 같네요.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부서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페어 개념으로 많이 들고 다니고, 그리고 종류도 많아요. 이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네, 그래서 많이 들고 와요. 막 따르시네요. 네, 예. 아, 이런 거 카메라 나가면 안 되는데. 아직 현장에서 사용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세팅을 보고 있거든요. 몇 달 동안 세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서. 이 본체도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일 자동차로 비교했을 때 자동차 자체가 이렇게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자동차 껍데기, 시트, 그다음에 바퀴, 엔진 따로따로 나와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의 부품들을 조합해서 자기가 직접 조립하고 프로그래밍까지 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요새 드라마나 CF에서도 다 고프로를 쓰긴 하지만 이제 감독님마다, 촬영 감독님마다 조금 더 좋은 소스를 원하실 때, 예, 이렇게 미러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밑에 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카메라 앵글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수동으로 맞춰줘야 돼요. 이 카메라는 렌즈 포함하면 한 350만 원 정도.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지면 뭐 한 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찍찍이로 붙여서 날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Welcome to OpenTX.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 같죠. 더듬이. 예, 맞아요. 여기 안테나.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저 작은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영상이 요 구글로 전송되어서, 네, 그래서 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찍는 카메라는 따로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미러리스나 고프로, 네, 저게 우리가 쓸 푸티지가 되는 거죠. 일반 드론은 드론을 보면서 날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FPV 드론은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 전송된 이미지를 고글로 통해 보면서 즉각 반응하면서, 네,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우와, 어디 있어? 저 추락하는 거 아니죠? 네.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보통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 보면 무조건 어지러워해. 근데 저희는 안 어지럽거든요.
운전하는 사람은 안 어지럽지만 옆에 탄 사람은 어지럽잖아요. 세게 운전하면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제가 뭐 드라마나 CF나 이렇게 촬영하러 가다 보면 그쪽에 계신 감독님들이 이전에 못 봤던 구도들이잖아요. 구도와 속력 이런 게 나오니까 다 배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창원까지, 서울에서 창원까지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 감독님들이. 유아 씨, 오마이걸 유아 씨 뮤직비디오였을 거예요. 그때 즉흥적 그런 촬영이었거든요. 너무 잘 맞았어요. 그 유아 씨랑. 짜여진 콘티가 아니에요. 네, 연출도 없었고.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 날렸던 드론과는 크기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네, 사람들 사이사이로 지나다니면서 뭐 홍보 영상을 찍거나 뭐 드라마도 찍거나 사람 사이로 지나갈 때 우리 이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맞으면 다치는데 요거는 이렇게 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맞아도 다치지를 않아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저한테는 엄청 유용한 기체예요. 네. 느려요, 얘는? 예, 조금 느려요. 한 100km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네. 저희에게 100km는 엄청나게 느린. 보통 일반 드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야 80km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 FPV 드론은 정말 빠른 거는 200km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가속도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0에서 100km 도달 시간이 1초대에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부품들이 정말 가볍고 정말 달리기를 위해서 태어난 스포츠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 드론은 그냥 세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돌아오는 거 보니까 되게 귀여운데. 네네네.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저는 얘가 한 14호기 정도 될 거예요. 네, 14호. 지금까지 기체랑 고프로를 모르겠어요. 한 20, 30대 정도는 뭐 잃어버리거나 부서지거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다나 물에 빠지는 것들은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질 수가 없을 때 부서지면 고쳐줄 수가 있는데 아니 별로 붙지도 않았는데 우아하면 어떡해요. 아, 머리에 바람이. 야 줄이 안 보이더라. 저 위에 줄 있더라.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여기 프로펠러 하나가 부서졌네요. 네.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이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 나는 건 언젠가 떨어진다. 네.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네.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이게 사람 쪽으로 떨어진다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날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만 교환해주면 더 잘 날 거예요.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잘 날기만. 네, 잘 납니다. 그냥 그 살과상 나서 반창고 붙이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취미를 해왔지만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당구를 처음 배웠을 때 그때 느낌하고 비교하면 그거보다 더 심해요. 술은 소주 2잔만 마시면 얼굴 빨개지거든요. 술 체질이 아니라 가지고 술도 안 하고 게임 안 합니다. 게임도 안 해요. 아니에요. 게임은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재밌는 걸 해야 되니까 재밌는 걸 안 하면 미치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즐기다 보니까 이게 또 일이 되고
열심히 즐기는 덕후가 성공한다?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타작 이상은 한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걸로 이제 영화까지 좀 많이 찍어보고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제일 큰 판까지 가보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아, 너는 네 취미가 일이 돼서 맨날 재밌겠다. 진짜 부럽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이게 또 일이 되면 뭔지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거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때 하기 싫잖아요. 네. 전배원 감독과 함께 레이싱 드론의 세계 배워봤습니다. 그 VR 체험이라고 하죠. 이 고글을 쓰고 조종하니까 마치 직접 비행하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함, 스릴까지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전배원 감독님은요, 창원시가 제작하고 지원하는 MBC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레이싱 드론의 1세대답게 아주 근사한 영상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남아 사랑에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